이득은 무슨 이득입니까?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잔소리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인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줄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왜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돈을 빌려줄지 말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 건 좋다, 내 지인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하니까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빌려주고 싶다. 다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회수가 가능할지, 그게 고민이 되니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당연히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돈을 1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족, 친구가 갑자기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빌려주다가 돈을 받지 못할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먼저 금액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본인 자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저는 이 금액도 빌려주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돈을 떼어도 그냥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돈을 버린다 셈치고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말 크면 억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절대 빌려주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 첫 번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빌릴 때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게 되지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은 이거는 내 돈처럼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처음에 빌릴 때에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돈을 빌린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인마이 포켓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건 내 돈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갚아라 라고 하면은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돌려주기 싫어요. 아니 이건 이미 내 돈인데 이걸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돼?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서?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돌려주기 싫은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좋아요. 갚기 싫다는 거는 그 빌려간 사람의 땡깡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근데 돈을 안 갚는다고 얘기한다? 제가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제 뭐 통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저희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뭐 경매에 넘기고 뭐 계좌를 압류하고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저를 이제 채무불이행자 리스트에 등재시키고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 지인이고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정말 끝으로 가선 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보통 할 수 있는 게 돈 내놔라, 언제 줄 거냐 하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정말 미안하다, 이번에 무슨 뭐가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오면 바로 네 거부터 갚아줄게. 하지만 갚을까요? 안 갚죠. 그나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대부분 조금만 기다려줘라, 막연하게 다음 달까지 줄게, 다음 주까지 줄게, 이러는 게 부지기수죠. 제가 이 영상에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돈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는 거지 개인에게 빌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멀쩡히 신용이 있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적당한 시중 금리로 돈을 빌리면 되지 왜 개인에게 할까요? 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은행에서 왜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요? 은행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인 거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자를 주는 대신 사람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대출받은 사람한테 받아서 뿌려가는 게 기본 경영 방침이란 말이에요. 은행은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어요. 근데 돈을 안 빌려주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한테 돈을 뜯길 거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은행만큼 돈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행이 이 사람의 신용이든 재산이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못 갚는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서 돈 빌려가면은 은행에도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내 돈만 갚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내 돈도 떼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은행에서는 빠꾸를 먹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떼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물론 떼먹지 않고 어찌어찌 좀 갚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예정했던 그 기간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5천만 원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는다 뭐 1년 만에 갚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0년 만에 겨우 원금만 5천만 원을 갚았어요. 20년 전에 5천만 원이랑 지금의 5천만 원이랑 가치가 과연 똑같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20년 전에 5천만 원에 비해서 현재의 5천만 원은 그 가치가 수직으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명목상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뭐 친구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그들 사이에 인간관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잘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약간 사기꾼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시작하는데요. 가장 흔한 게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높은 이자를 줄게.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연 2% 이자인데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는 연 15% 이자를 줄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딱히 뭐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투자도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뭐 1년에 뭐 2% 3%밖에 안 주는데 15%로 준다고? 그러면은 10% 넘게 이득이네? 이득은 무슨 이득입니까? 그냥 돈 다 날리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좋아가지고 은행보다 10% 이자를 더 쳐준대요. 그렇게 내가 좋으면은 나한테 돈 빌려가지 말고 그냥 10% 이자 현금으로 그냥 줘요. 아니 왜 굳이 내 돈 빌려간 다음에 줄라 그래? 그렇게 내가 좋고 나를 돈 벌게 해주고 싶으면은 그냥 돈을 꽂아주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은행에서 5% 이자로 빌리고 나머지 10% 차익은 나한테 그냥 돈으로 주라니까. 근데 하지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여기서 좀 더 이제 사기꾼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신뢰를 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흔한 패턴이 뭐냐? 작은 금액을 빌립니다. 100만 원을 빌려요. 그리고 요거를 이자보다 약간 높게 뭐 5% 이자인데 10% 이자를 쳐가지고 100만 원을 빌렸다가 110만 원을 갚아요. 그 다음에는 500만 원을 빌렸다가 550만 원을 갚아요. 이런 소액의 일들이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이 사기꾼한테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적당히 신뢰가 쌓였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사기꾼이 승부수를 던지죠. 목돈을 빌려달라. 그럼 저는 고민을 해요. 좀 액수가 크긴 한데 그동안 얘가 나한테 빌려갔다가 정한 날짜에 이자까지 두둑히 얹어가지고 갚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액수가 크니까 이번에 이자 많이 벌겠네? 개꿀? 개꿀은 무슨 개꿀입니까? 개망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또 쓰는 것들이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꾼 A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볼게요. 이 사기꾼 A랑 빌려주고 갚고 이런 게 좀 누적이 됐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사기꾼이 계속 돈을 제 날짜에 제대로 갚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신용이 생겼죠? 그러면은 제 또 다른 친구에게 사기꾼 A 얘기를 해줘요. 이 사기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굉장히 잘 갚는다.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한 번도 늦추지 않고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줬다니까? 너도 한번 이 사람한테 맡겨봐. 너 최근에 뭐 유산 상속 받아가지고 돈 어디 맡길 데 없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받으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제 친구 가나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근데 가나다라로부터 돈을 빌릴 때까지 이 관계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 A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저한테 고액의 돈을 빌려요. 그리고 제 소개로 제 지인 가를 소개받습니다. 가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저에게 줘야 되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저랑 가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신뢰를 가지고 나라는 친구한테 또 고액의 돈을 빌려요. 그럼 이 돈으로 저랑 나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이자가 잘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제 친구들은 너무 기분이 좋죠. 야, 이거 은행에 맡겼으면은 한 1년에 뭐 2% 3%밖에 없다는 건데 성민 이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15%씩 받는다. 너무 기분 좋다. 오늘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 소고기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소고기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당히 돈을 끌어모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사기꾼은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게 될 거거든요. 주변에 당했다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한테만 돈을 크게 빌린 다음에 갚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고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는 사람 주변을 살펴보면은 비슷하게 당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발 돈 좀 빌려주지 마세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내 지인은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인도 잃고 돈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거 거절하면은 혹시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끊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봐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오히려 돈을 빌려줬을 경우보다 인간관계가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끊기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니까 당연히 더 불리한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가 저에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는 정말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내가 요즘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 통장 잔고가 없다. 정말 미안한데 못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 친구도 근데 정말 안 돼? 5천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이 안 될까? 몇 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정말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은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사실 그렇게 소원해지진 않아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여유 자금이 딱 7천만 원인데 그중에 5천만 원 빌려줄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친구에게 5천만 원이 간 순간 그 5천만 원은 제 돈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갚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5천만 원 돌려줄게. 이자 얹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 안 주죠? 그럼 저는 연락을 해요. 친구야, 5천만 원 언제 줄래? 나도 정말 급하거든. 성민아 정말 미안하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렴. 내가 진짜 줄게. 일주일 뒤에 연락 절대 안 오죠. 2주일 뒤에 연락 절대 안 오죠.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2주만 더 주면 그때 돈을 줄게. 2주가 지났습니다.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한 200만 원 정도 갚겠죠. 또 그러면 계속 달라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가끔 연락 받으면 야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고 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친구가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을 하게 되죠. 그럼 부랴부랴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느니 형사고소를 한다느니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이 친구가 개털이 돼가지고 나한테 줄 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파탄이 됐는데 인간관계가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결국 저는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다 잃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발 좀 빌려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